한때 모두가 우러러보던 영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법자들 소굴에 들어가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고전소설 수호전 10장을 통해서 벼랑 끝까지 몰린 영웅 임충의 정말 그 절박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누명을 쓴 교두 임충.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고 불까지 질렀는데 결국 붙잡히고 만 거죠. 눈을 딱 떠보니까 웬걸?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 나온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나를 여기 매달아 두었느냐? 네, 맞아요. 이제 임충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존경받던 군사교관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낯선 사람의 집들에서 이제 곧 맞게 될 매질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이름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임충의 추락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시작은 부패한 관리의 모함이었죠. 그걸로 한순간에 모든 명예를 잃고 얼굴에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문신까지 새겨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죄목으로 이젠 쫓기는 몸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가족, 지위, 명예,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자,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잖아요? 바로 그때, 정말 그 순간에요. 임충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등장으로 임충의 눈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장원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천하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귀인 채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당시에는요, 부패한 조정에 실망한 의로운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임충처럼 억울하게 쫓기는 영웅들을 돕는 걸 오히려 큰 명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채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채진은 임충을 그냥 구해준 게 아니었어요. 그를 한 명의 영웅으로 깎듯이 대우해주고 존중을 보여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쫓기고 멸시만 받던 임충에게 이런 따뜻한 환대는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충에게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러다간 채진의 장원까지 위험해질 판이었죠. 결국 채진이 임충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될 만한 아주 파격적인 해결책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양산박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양산박 하면 그냥 도적수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요, 부패한 정부의 등을 돌린 사람들이 모여드는 뭐랄까? 하나의 대한 사회이자 저항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임충처럼 정말 갈 곳 없는 영웅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 바로 그런 곳이었죠. 채진은 정말 자기 모든 걸 걸어요. 양산박 주령들한테 직접 추천서까지 써주고요. 심지어 자기 귀족 신분을 이용해서 임충을 쫓는 그 삼엄한 관문을 그냥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채진이 임충이라는 영웅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렇게 채진의 도움으로 거센 눈보라를 뚫고 열흘이나 걸려서 임충은 마침내 그 전설의 요새 양산박에 도착합니다. 당연히 영웅으로서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환대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그를 맞이한 두령은 모두 3명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첫 번째 두령, 이 왕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무인이 아니에요. 과거 시험에 떨어졌던 학자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항상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런 인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왕륜은 임충이 그렇게 진심으로 간청하고 또 채진의 강력한 추천서까지 있는데도 온갖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 의적들의 소굴에서 리더 한 명의 그 옹졸함 때문에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로 그때 다른 두령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건 아니다 라며 반대하고 나선 거죠. 이 사람들은 왕륜의 속내를 다 꿰뚫어 본 거예요. 아, 우리 두령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영웅 임충이 나타나니까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저러는구나 하고요. 리더의 그 좁은 마음과 조직 전체의 명분 사이에서 갈등이 빵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결국 부하들 압박에 궁지에 몰린 왕륜, 어쩔 수 없이 임충의 합류를 허락하는 척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죠. 아주 교활하고 또 잔혹한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왕륜이 임충한테 뭘 요구하냐면 충성의 증표로 투명장이란 걸 가져오라고 해요. 투명장, 좀 낯선 단어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투명장은요, 글자로 쓴 서약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살인의 증거였어요. 이 양산박에 들어가려면 무고한 행인 한 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바쳐야만 했던 겁니다. 나는 이제 합법적인 세상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잔혹한 증명이었던 거죠. 이건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명백히 왕륜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흘 안에 사람 머리를 구해와라. 이건 영웅인 임충의 성품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임무거든요. 왕륜은 처음부터 임충이 실패하길 바라고 이런 짓을 꾸민 겁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임충은 꽁똥 어는 추위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불운일까요? 아니면 행운일까요? 단 한 명도 홀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임충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인 셋째 날 아침, 임충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내 팔자가 이렇게까지 사나운가? 세상의 법도 날 버렸는데 이제는 법 바깥에 무법자들마저 날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모든 걸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걸 체념하고 돌아서려는데 저 멀리 길 위로 딱 한 명의 행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제 임충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도덕적 시험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피난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을 지켜온 영웅으로서의 신념을 버리고 과연 무고한 사람의 피를 손에 묻혀야만 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